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섬과 갯벌, 해안선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지역인 경남과 부산 포함 29개 시군의 역사, 해양자원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대규모 광역권 개발 사업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김사멸 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그리고 서해군 해남군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남해안 신성장 그 벨트 사업은 남해안 거점 육성, 남해안 접근성 개선, 섬과 크루즈 관광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남해안 거점은 목포 근대문화역사지구, 완도 해양치유단지, 여수 마이스 산업 등 관광 거점별 육성하고 진도 해양관광단지, 해남의 오시아노 융복합 관광단지, 특히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등 주로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또 남해안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신안 아페드와 해남 하원 등 국도 77호선 연결, 완도 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사업, 여수와 남해 간 동서해저 터널, 남해안 관광도로 명소화 등 해양 관광도로 조성을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특히 광주 순천 간 경전선, 목포 순천 간 남해안 철도 전체라, 익산 여수 전라선 고속 전체라, 군산 무안 공항 간 서해안 철도 연결을 통한 관광객 유입에 힘쓰고, 또한 흑산공항 조기 건설과 동시에 김해 사천 여수 무안 흑산도를 잇는 스카이 투어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남해안 신성장 벨트 관광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 이것은 남해안에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하나로 광역벨트로 묶어가지고 이걸 시너지를 좀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죠. 2017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남해안 33개 시군 관광객 방문 수를 확인해 보니까 약 6,900만 정도 됐어요. 이 중에서 숙박하고 간 체류형 관광객이 약 2,080만 정도, 약 40% 정도가 머무르고 갔었다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시군당 한 2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별로 여건이 좋은 지역은 훨씬 더 많이 가는데, 그렇지 않는 지역은 100만도 안 된다는 이런 여건이죠. 그런데 남해안 관광벨트 종합계획을 보면 2030년도에는 2억 약 2천만 정도가 이 지역에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약 6,500만 정도가 체류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지표를 갖고 이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권에 대한 특화하는 거 한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약 3,100개 섬, 이 섬과 섬을 좀 연계해 가지고 이 섬에 대한 관광 활성화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해상을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어떤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 세 번째는 이 지역 내에 있는 폐교라든가 빈집, 그리고 폐산업시설, 이런 것들을 역사성과 스토리하고 엮어가지고 랜드마크로 다시 재탄생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넷째는 남해안에 대한 매력이나 강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통합해서 마케팅 전략을 좀 수립을 하고 남해안권에 대한 관광 이미지를 제고시키자, 이런 4가지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권역별로 마리나 시설도 해보고, 또 해양 레저 스포츠 어떤 시설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기관도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산과 경남과 전남, 거기에 참여하는 33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약 84개 세부 사업, 이걸 국가계획으로 해서는 더 세분화하면은 166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걸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이제 그 남해안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변경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가졌었고 9월에 중간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좀 지연된 것 같고 하루빨리 좀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이 또 정부 예산이 반영되면서 많은 기대 효과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라남도가 내년도 국고 예산이 1,587억 원 정도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33개 시군을 보면은 경남이 7개, 우리 전라남도가 16개, 부산이 10개에서 33개의 시군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든가 문화적 가치가 있다든가 또 섬과 해양 자원이 전부 다 이렇게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성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뭐 지자체별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번에 기본 용역비 약 7억 정도를 확보해 주신 것 같고 또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2009년에 기반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사실은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1년까지 120실 규모의 이런 호텔급 국민휴양 시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체 사업비가 약 384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84억 정도가 이렇게 확보가 또 됐어요. 이 외에도 이 전남권에는 아주 국가문화재가 많이 있죠. 댕사, 해남 댕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네스코까지 등재되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국가 문화재들을 보호하고 또 나주 목에 있는 어떤 객사를 시설을 이게 유지 보존해 가는 데 있어서 한 506억 정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미래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블루 투어하고 연결도 될 것이고 또 남해안 신성장 산업하고도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그런 기반 마련을 해가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남, 부산, 포항이 연계한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요. 이처럼 시도가 모두 다 남해안권 개발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21세기는 이제 해양 관광 시대거든요. 키워드가 이제 해양 관광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에 있고 남해안은 이제 해양과 섬이 연계되는 그런 지리적인 이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에 이제 시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모든 정책의 중심지를 이제 거기다 두고 있고 특히 이제 서남해안 같은 경우는 목포를 중심으로 한 이제 낙후의 어떤 대명사처럼 그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섬과 해안을 연결한 이런 이제 관광 자원이 이제 키워드가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시도를 찾음으로써 굴뚝 없는 산업이 지역 경제와 이제 지역 그 청년들의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것이 돼 있고 특히 이제 교통과 통신이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정보 공유가 이제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많은 그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는 낙후의 상징인 이제 농어촌에 대한 그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제 어촌 뉴들 300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뉴들 사업 300 사업 중에서도 이제 전라남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이런 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계한 그러니까 특히 전남은 해양과 섬을 활용한 해양 관광 활성화를 모색함으로써 이제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그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생각을 이제 남해안 시도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남해안권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군 간의 남해안권에 대한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은 전남과 경남과 부산 서로 중복된 관광 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하나만 보더라도 부산에서 통영에서 여수, 해남, 목포까지 전부 연계된 그러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유배문화권을 보더라도 전부 남해안 쪽에 전부 이렇게 전부 배치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또 섬과 섬을 연결하는 것도 또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자기 지역만 가지고 어떤 특화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일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죠.
뭐 단발성으로 끝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이렇게 체류하는 게 아니라 거쳐가는 관광지가 되는 것이죠. 여수에 오신 분들이 순천 보성을 보고 가득게 우리 해남에 오신 분들은 강진환도 진도를 이렇게 아울러서 같이 보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 간에 시군 간에 같이 함께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이걸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또 시군이 주목하는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장 관광벨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농수산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와셔서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서로 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잘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철도라든가 항공이라든가 해양이라든가 도로 이 SOC 확충이 중요하죠. 이번에 보성까지 가는 전철화, 경전선 89년 말에 어찌 보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서 익산에서 여수 간 고속철도 이것도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고 목포에서 새만금 간 이 서해안 그 철도도 또 돼야 됩니다. 좀 욕심을 더 낸다면은 목포에서 제주 간 해저터널도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좀 돼가지고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어떤 고속 전철 시대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무안에 사실은 지금 전철이 경유해서 호남성에 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지부진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지금 활주로가 사실은 좀 길이가 적다 보니까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좀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것들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또 관광객을 위한 면세점 뭐 이런 것들도 좀 빨리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도서를 지금 우리가 섬과 섬을 연결한다고 했는데 도서와 도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6회공 전체적으로 좀 전략을 잘 수립하면은 앞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반 시설이 되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급선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관광 인프라 확충과 또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우선 관광벨트를 좀 조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광역 경제권도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산업과 관광 거점별로 이렇게 인프라를 좀 구축하겠다. 그리고 동서간의 상생 협력 벨트를 조성하겠다. 이런 그 야심찬 계획들을 4단계로 나눠서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정부가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민간 투자 전체적으로 해서 약 20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걸 앞으로 추진해 가는 데서는 사업의 타당성도 보고 또 추진 시기, 뭐 재원 분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어떻든 이러한 사업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러한 사업이 추진하고 나면은 뭐 생산 유발이라든가 부가가치 어떤 유발이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이득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이 또 잘 되면 관광객이 뭐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으로 단축될 정도니까 관광객이 서로 통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남 고흥에서 여수간 그리고 통영하고 거제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도로망들이 구축이 되고 또 남해하고 여수가 해저터널을 구상한 것도 있고 우리 해남 같은 데 보면 앞에서 또 해남까지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 있고 흑산공항이라든가 그 외에 크루즈 관광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요가 좀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도에 약 4,400만 관광객이 2017년도 6,800만으로 늘어났거든요. 약 2,400만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전남권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좀 잠재되어 있었던 우리 전남의 경제 내지는 관광 분야에 좀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많은 그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기대도 크지만은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연육, 연도, KTX, SR 이런 부분이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하고 이제 직접 연계됨으로써 지역 중소 도시들의 이제 경제권이 급격하게 대도시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형산도 이제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서울 간 KTX 호남선, 그다음에 아페대교 개통에 따른 이제 지역 경제권들이 급격하게 강주나 이제 서울로, 그러니까 목포 사람들이, 이 서남해안권 사람들이 강주나 서울로 쇼핑을 가는 그런 이제 기현상들이 나타남으로써 지역 경제에 상당한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접근성도 좋고 광역철도망이나 뭐 이런 교통망이 확정돼서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또 올 수도 있고 여기로 유출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정리하고 대비해서 쉽게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지역 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정책들을 마련을 해서 그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그 이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 결국은 남해안 신성장 벨트의 성공 여부는 접근성이거든요. 도로 개설, 또 저 임성 보성 간의 뭐 전철화 사업, 또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연결되는 그런 철도망이라든지, 또 흑산공항 조기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이 지역을 찾을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음식 개발이라든지, 또 볼거리라든지 살거리라든지 뭐 실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충해 나감으로써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한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고, 특히 전라남 도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어촌 니들 300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니들 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총 사업비의 10% 정도를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마을에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마을에서 잘 회의라든지 합을 통해서 잘 이렇게 꼭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이제 마을 간에 이제 마을 내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아주 잘 지냈던 이제 마을이 뭐 이중 삼중으로 이제 갈라서는 그런 갈등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청이나 또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갈등 관리를 잘 해서 마을이 꼭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접근성 개선과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된다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도 발전 축에서 소외됐던 우리 전남권, 그동안 수도권 지향에서 이제 벗어나서 동서간의 어떤 축을 만든 것만으로도 대단히 희망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사업도 좋겠습니다만은 기존 사업들하고 연동을 해서 어떤 발전책을 제시하는 것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하고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 또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좀 일치되는 개발 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좀 제시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상위 국토종합계획도 있고 또 국정과제도 있고 지자체별로 발전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자체가 추진 의사가 분명히 명확해야죠. 그러니까 해가지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와 어떤 의견을 맞춰가는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휴양 자원, 휴양 명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구 지정도 있고 계획 변경도 있고 우리가 준비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발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또 선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재 육성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많아져서 전남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전남의 새 비전인 블루투어 실현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